안녕하세요.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입니다. 오늘은 체계적 둔감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 둔감법이란 불안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근육이완법과 함께 고전적 조건 형성을 활용하여 불안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바로 체계적 둔감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고전적 조건 형성은 연합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완된 신체 상태와 불안 자극을 연합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불안감과 긴장감을 완화를 시키게 되는 거죠. 보통 불안한 상황에서는 몸이 긴장되고 근육도 이렇게 수축이 되죠. 그런데 이완된 신체 상태, 바로 편안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신체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편안한 신체 상태를 반복하면서 내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자극을 함께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불안할 때 몸이 긴장되고 근육도 수축되고 그러는데 이완된 나의 신체 상태를 느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불안하지 않구나. 내가 불안한 게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면서 불안감과 긴장감이 완화되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되는 방법이죠. 그래서 체계적 둔감법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근육을 이완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불안 위계 목록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둔감화를 하죠. 근육 이완 훈련은 웬만한 불안 장애를 상담할 때는 다 적용을 하는 방식이에요. 안정되고 평온한 상태의 몸 상태가 되도록 계속해서 근육을 이완하는 훈련을 하는 거고요. 불안 위계 목록은요. 내담자마다 상담을 받으시는 분마다 불안해하는 대상이 다르죠. 그리고 불안해한 대상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무작정 불안감을 확연하게 느끼기보다는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의 불안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목록을 작성하는 게 불안 위계 목록 작성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둔감화. 이 둔감화 단계가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과 근육 이완하는 방식을 연합하는 방식인데 근육 이완을 지속하면서 불안 위계 목록을 적용하는 거죠. 자,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보면요. 근육 이완 훈련은요. 몸에 강한 힘을 주어서 일부러 신체 상태가 긴장 상태와 유사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불안하거나 긴장되면 몸에 힘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인제 긴장이 된 근육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먼저 연습을 할 때는 이렇게 강한 힘을 일부러 주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갑작스럽게 그 힘을 쭉 빼면서 이완된 신체 상태를 내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면서 내 몸이 어떨 때 이완이 되는 것인지, 어떨 때 긴장 상태가 되는 것인지를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내 몸을 이완을 할 수가 있겠죠,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런 이완 훈련은 말초 근육부터 점차적으로 몸 전체로 확대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먼저 손, 발, 어깨, 목, 머리, 가슴, 다리 이런 식으로 인제 나중에는 몸 전체를 하는 방식으로 이완을 하게 되죠. 간단하게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볼 수가 있어요. 손에 강하게 힘을 줘 보세요. 이빨이 덜덜덜덜 떨릴 정도로 힘을 강하게 주는 겁니다. 네, 말도 제대로 잘 못하게 될 정도로 강하게 힘을 줬다가 힘을 쭉 빼는 순간 팔을 축 늘어뜨리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는 게 인제 손에 대한 작업을 하는 거고요. 손에 대한 거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을 들어서 제가 한 것처럼 영상 위로 보이게 하려고 한 거지 이렇게 일부러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손에 강한 힘을 줬다가 축 늘어뜨려 보시는 방식으로 하면서 이완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발도, 어깨도, 목도 그다음에 종국에는 몸 전체를 이렇게 이완 훈련을 반복해서 긴장을 했을 때 내 몸의 상태 그리고 이완을 했을 때 내 몸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지 의도적으로 이완된 몸의 상태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불안 위계 목록 작성입니다. 불안 위계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요. 내담자가 문제가 되는 불안 자극을 확인을 하고 그 불안 자극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불안 일지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이 불안한지, 이 내담자가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다른 영상을 통해서 자기 불안 일지를 안내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불안 자극을 0 에서 100 으로 아니면 뭐 0 에서 10 으로 이렇게 해도 괜찮기도 합니다. 낮은 수준의 불안이 0 이에요. 전혀 불안하지 않고 평온한 상태가 0 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너무나도 극도의 불안감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숨도 못 쉴 것 같고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정도가 100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비둘기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있는 분들, 상담자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담자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준부터 어느 정도 수준까지 불안한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해 보세요."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면 "비둘기를 생각만 해도 몇 점 정도입니까?" 그랬더니 한 2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비둘기를 실제로 보면요. 40 점이에요. 비둘기가 저 멀리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정도로 있는 정도인데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50 미터 그럼 몇 점이죠? 30 미터, 20 미터, 10 미터 이렇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여기서 저는 이제 비둘기가 가까이 오는 경우 60점으로 딱 해놨지만 이걸 더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이제 점수를 매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둘기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은 발로 비둘기를 건드려 본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럼 몇 점일까요? 비둘기를 만져볼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까지 위계 목록을 쭉 작성을 해놓는 거예요. 낮은 점수부터 높은 점수까지. 그래서 그게 작성이 끝났다면 이제 둔감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진정한 체계적 둔감법을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완된 신체 상태를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안 위계 목록에서 낮은 단계부터 점차적으로 노출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요, 이완된 신체 상태와 불안 자극을 연합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불안 자극에 의해서 긴장이 돼야 되는데 긴장이 안 되네. 몸이 편안한데 이러면서 불안감과 공포감이 완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에 노출시킬 때는요, 처음부터 실제적으로 노출을 시키는 것보다는요, 제가 조금 전에 불안 위계 목록 작성에서도 그렇게 했죠. 먼저 상상을 통한 둔감화를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상을 통한 둔감화를 먼저 시행하시고 그 다음에 점차 실제적인 노출을 하는 것이 내담자가 상담을 받으신 분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되죠. 너무 갑작스럽게 확 불안 자극에 노출을 시키시면 거부감이 생기기도 하고 두려움이 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상을 통한 둔감화를 적용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높은 단계의 불안 자극에 접하게 될 텐데 그럴 때 너무 힘들다 그러면요. 내담자에게 이렇게 손을 들어서 표현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손을 들어서 표현을 하면 다시 이 아랫 단계의 불안 위계 목록을 또 적용을 해보고 이게 충분하게 여기에서 편안함과 이완된 신체 상태를 느끼게 되면 그 다음 단계의 불안 위계 목록을 적용해보고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계속해서 막 푸시해서 막 압박감을 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내담자가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너무 불안하다. 손으로 표현해서 낮은 단계로 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불안 위계 목록을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립적인 환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안전한 환경이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는데요. 내담자에게 어떨 때 편안한가요? 눈을 감아보시고 어떤 상황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실 것 같아요? 몸의 상태는 어떻죠? 지금 주변 환경은 어때요? 뭐 바람이 불고 있나요? 방 속인가요? 그렇다면 방 안에서 어디에서 어떤 자세로 있나요? 어떤 향이 나죠? 주변에는 무엇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안전한 환경을 상상으로 이미지화시켜서 만들어 놓고요. 너무 심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하면요. 이 안전한 환경으로 눈을 감고 대피를 시키는 것도 이런 불안 상담을 하는 데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체계적 중간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